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열풍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7.52%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84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젠슨 황도 수십조 원에 30조 원 넘는 이런 손해를 봤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딥시크 앱이 챗GPT 앱을 제치고 다운로드 1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저가 개발 비용을 통해서 저가 사양의 칩을 통해서 이 챗GPT나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고가 비싼 칩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미국에 던진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게 전 세계의 AI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의 격차,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는데 또 이 딥시크의 역할이 향후에 좀 주목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평은 어떤 인물인가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이게 설 명절 들어서면서부터 전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끈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량원펑 1985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40살입니다.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났고 저장대를 나왔습니다. 저장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여기는 중국에서 공학계열로 굉장히 유명한 수재들이 가는 그러한 학교가 저장대죠. 여기서 나와서 중국 항저우에서 이 딥시크를 창립한 건 2023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도 안 된 이 스타트업이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대를 나온 이후에 이 양원평은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 퀀트를 설립을 해서 이 딥러닝 AI 기법을 금융 트레이닝에 도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겁니다. 자산을 우리 돈으로 11조 원, 80억 달러 정도까지 좀 확대를 벌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AI 연구소를 창립을 한 거죠. 그러면서 딥시크를 2023년 5월에 중국 항저우에서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량원평이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AI의 패권을 바꿔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했는데 친구들이 잘 믿지를 않았대요. 그냥 하는 얘기거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불과 2, 3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에 첫 오픈소스 모델 딥시크 코더를 냈고 24년에는 딥시크 V3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 20일 날 R1 모델, 최신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모델이 출시되면서 미국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전 세계가 뒤집어진 건데, 이게 오픈 AI 모델을 성능 테스트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학경시대회에서 오픈 AI에 앞섰고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연구원들이 챗봇 성능을 평가하는 이 플랫폼에서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것입니다. 딥시크 V3를 개발하는데 78억 원 정도가 들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픈 AI의 개발 비용의 1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주 저가의 칩을 통해서 성능은 또 오픈 AI에 뒤지지 않는 그런 AI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AI 기술 패권이 상당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시장적인 측면에 봐서도 이 비싼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였던 기업들이 이렇게 저가에 비슷한 성능의 AI를 만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부분에서 이제 좀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대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포브스는 이 딥시크 연구팀이 중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전통적인 업무 경험보다 기술적인 능력을 우선하는 채용으로 AI 개발에 대해 신선한 시각을 가진 고도로 숙련된 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나오는 거 봐서는 되게 이제 오랜 경력을 가진 그런 연구원들보다는 한 2년 차 남짓의 이 젊은 연구원들을 대거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 인력만 봐도 오픈 AI가 한 1200명 정도인데 이 딥시크는 140여 명 남짓한 이런 연구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연구원 숫자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들이고 하지만 성능은 뒤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자원의 제약이 종종 창의성을 촉진한다라는 전 오픈 AI 임원 제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 이런 것이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중국 내의 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조지 메이슨 대 타일러 코엔 교수도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딥시크 량원평은 미국의 기술 통제가 본격화되기 전 또 된 이후에도 이 엔비디아 H100 칩을 상당히 사들인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 5만 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그걸 개발에 활용을 한 것이죠. 결국 엔비디아가 싱가포르에 한 20% 정도 수출을 하는데 그것을 중국 우회 구매를 통해서 중국이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 연구진과 관련해서도 여러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의 AI 천재라고 하는 러프리 연구원, 이 샤오미에서 연봉 20억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딥시크에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들이죠. 이 량원평 창업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방이 아니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술 인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혁신을 따르는 것이 큰 성취감을 준다. 오픈소스는 상업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행동에 가깝고 이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경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스를, 오픈소스를 다 공개를 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이 이 딥시크가 개발한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크게 본다면은 이 AI 패권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 딥시크, 량원평이 창업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의 이 기술력과 미국의 챗GPT로 상징되는 미국 AI의 기술력, 이것이 이제 또 다른 AI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딥시크 창업자 량원평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